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한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고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가수를 하고 싶어 하는 제 꿈을 반대하셨어요. 결국 저는 평범한 대학교에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노래에 대한 꿈이 포기가 되지 않던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로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지원할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가 제가 노래 부르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사실을 말이죠. 전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퇴사하고 경연 준비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전 1차 오디션에 통과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TV에 출연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까지 얻게 되었죠. 제가 승리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정말 살면서 가장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노력해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음악을 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이셨어요. 제 무대를 보러 서울에 올라와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경연에서 그다지 높은 순위에 들지 못했고 이른 탈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해볼 만큼 해보았으니 다시 취업하기를 권유하셨고 저도 늦은 나이에 계속해서 저의 꿈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죠. 나름대로 음악과 밀접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저는 작은 음반 회사에 다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과 관련 있는 일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제가 직접 작곡, 작사한 노래들을 불러 녹음해 음악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갑자기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와 저에게 놀란 얼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올린 저의 음악이 갑작스럽게 큰 인기를 끌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지만 일단은 회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악에 대해 좋은 말들을 해줬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제 음악과 노력을 높이 샀던 저희 음반회사 동료들과 사장님은 제 노래가 앨범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고 저는 정말 감사히도 일을 하면서 앨범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트러블도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앨범을 내게 되었어요. 예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제 앨범 또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의 커다란 성공이었어요. 무심코 들어간 곳에서 제 목소리의 노래가 들릴 때면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고 음악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음반 회사에 다니며 앨범을 낼 수 있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회사에 가지 않는 휴일에 집에 좀 들리란 연락이었어요. 부모님의 차가운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는 날에 해가 뜨자마자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제가 발매한 노래를 듣게 되셨고 어떻게 들어도 분명히 제가 노래하는 목소리라서 의아하셨던 두 분은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셨고 그 노래의 가사도 검색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낸 노래라고 뜨자 놀랍고도 화나는 마음에 저를 부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 말을 듣자 평생 참아왔던 화와 억울함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터져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뒤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동안 저는 너무 우울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저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노래하는 일에 회의적이신 부모님을 보니 제가 노래를 하는 일이 진짜 행복한 일인지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회사로 엄마가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퇴근하고 같이 밥이나 함께 하려고 나온 김에 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고맙고 감동인 마음보다는 또 어떤 말씀으로 음악을 못하게 하실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처 식당에 엄마를 모시고 갔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먼저 저번에 그 앨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치만 예상과 달리 저번처럼 화를 내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해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만 했던 과거에 대해서 문득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너무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달라진 태도에 조금 의아했지만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엄마의 말에 얼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께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그동안 힘들었고 서운했던 것들을 말이죠. 사실 음악 하나에 전념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란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엄마,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 실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도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를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사 일에 방해가지 않는 선에서 취미로라도 즐기고 싶고 앨범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발매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요. 라고 말이죠.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음악을 하는 일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에겐 오빠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2살이 되던 해 오빠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고 그 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시절이라 기억할 수 있는 추억도 남겨지지 않았고 그나마 몇 장 찍은 사진들도 부모님께서 정리하셔서 제가 알 수 없었던 거였죠. 저와 똑같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오빠는 음악에 재능도 있었어요. 유치원 재롱잔치에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눈에 띄게 노래를 잘 불렀고 춤을 추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오빠에게 음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으로 음악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음악학원으로 향했던 오빠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드라이브를 하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노래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저는 오빠의 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바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간 이 사실을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물음에 엄마는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너무 큰 아픔이고 몇십 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 저에게까지 못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 제가 음악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죠. 노래로 인해 너무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 그날이 떠올라 너무 괴로워서 외면했고 아직 조금 힘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그런 슬픈 일을 겪었던 사실에 정말 가슴이 아팠고 부모님이 괜찮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괜찮아지실 때까지 음악을 잠깐 쉬어야 되나 생각하던 와중에 전 오빠의 사고에 대해 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실도 무척 슬픈데
심지어 오빠는 뺑소니를 당했단 사실이었어요. 부모님은 범인을 잡으려 사방팔방 노력하셨지만 결국 잡지 못하셨어요. 너무나도 원통해 하셨죠. 모든 사실을 뒤늦게 한 저도 슬프고 분하고 원통했는데 부모님은 오죽하셨겠나요? 저는 부모님을 많이 위로해 드렸어요. 제 위로가 통했는지 부모님도 점점 슬픔을 극복하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저희 가족은 서로 진심을 터놓았던 이후로 더 끈끈해졌고 제 음악도 부모님의 응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앨범이 전에 낸 앨범처럼 좋은 성과를 얻어 길거리에 퍼질 거란 보장이 없어 자신이 없었지만 소중한 기회를 저는 잡았어요. 부모님이 전보다는 크게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큰 힘이 되었죠. 저는 이번에도 역시 정말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작업을 병행하였고 회사분의 소개로 알게 된 한 프로듀서 분께 프로듀싱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는데 문득 오빠와 관련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공개곡으로 돌리거나 앨범에 수록시키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붙여가며 기억에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오빠의 평안을 바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며 그 프로듀서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시는 그분께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훨씬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분의 차로 퇴근 후 즐기는 드라이브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소소한 데이트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얘기할 정도로 사이가 깊어졌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와 상대쪽 나이 둘 다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상대층 집안에서 결혼을 서둘러 하시길 원했거든요. 사실 저는 당장 결혼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결혼 이야기는 아직 너무 부담스럽다며 나와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이별을 암시했어요. 조금 놀라는 듯 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제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고 이왕 할 것 서두르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추진했던 것이지 꼭 결혼을 해야 해서 저를 만났던 것은 아니라며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본인도 굳이 밀고 나갈 의향이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분명하게 결혼이 아닌 제가 좋은 거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참 다정했고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부분에 반해 크게 그를 믿게 되었던 것 같고 결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 이후론 정말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의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하고 그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단골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따라 모두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셨어요. 계획에 없었지만 초대에 응해 그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원래 오늘은 본인 가족들에게 중요한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가족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며 말씀하셨어요. 몇십 년 전쯤 제 남자친구의 동생이 철없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아이를 쳤고 순간 너무 놀라 도망쳤대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 맨날 술만 마시고 살다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후 막내가 떠난 날도 챙겼지만 막내가 차로 아이를 쳤던 날까지 챙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세상을 떠난 것이라면 그 아이의 부모님도 본인들과 같은 마음일 것이 분명해
속죄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어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저희 오빠의 기일날이었습니다. 오빠가 사고 나서 죽었던 날과 남자친구의 동생이 사고 친 날이 같으니 기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직감은 저보고 불길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찝찝한 기분으로 그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도 오빠가 한 명 있고 뺑소니를 당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고 당했던 날이 바로 오늘 날짜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덩달아 깜짝 놀라면서 당황해했습니다. 악연의 굴레로 혹시 우리가 만나선 안 됐던 인연은 아닌지 불안했고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인 상태로 마냥 묻어만 둘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 식사 자리 이후로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주변의 친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다들 진심으로 오빠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맞다면 남자친구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설령 그 남자친구의 동생이 뺑소니 한 사람이 저의 오빠가 아니라 또 다른 어린 아이였다고 하더라도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달게 받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그 사람은 동정을 받아서는 안 되는 범죄자이며 결국 제 남자친구도 범죄자의 가족인데 괜찮냐고 묻는 친구들 덕분에 정신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들으니 정신이 차려졌고 저는 진실을 파헤쳐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 진실을 밝혔고 막내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기억하시냐고 여쭈어 보았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아무런 정보도 알고 있지 않고 아들만 홀연히 떠나가 버린 것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 집을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저는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절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며 전 남자친구와 함께 준비하던 앨범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준비해 왔었는데 결국 모든 진행이 멈춰졌고 더뎌졌죠. 일을 하면서 병행하다 보니 마음을 먹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런저런 일에 치이면서 진행하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음악을 포함해 모든 일들을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습니다. 전 결국 그렇게 준비해왔던 앨범 발매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죠. 바로 제가 처음에 냈던 앨범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을 만나 앨범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쯤 시간이 흘러 그 일에 관련하여 많이 무뎌졌고 헤어진 지도 꽤 된 상황이라 앨범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전 오빠를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들을 위주로 발매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들여 다듬고 노력을 기울인 노래들이어서 그런지 첫 번째 앨범만큼이나 기대보다도 더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제 노래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곡이 실화로 알려지게 되며 오빠가 당했던 일들까지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지면서 제 팬들은 오빠를 추모해 주기도 했어요. 몇십 년 전의 뺑소니범을 잡아주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마냥 감사했고 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헤어진 후 오랫동안 저를 잊지 못하고 제가 낸 노래도 잘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의 동생이 냈던 사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직면해야 할 것 같아 수소문을 통해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을 찾았고 진심 어리게 사죄한 후 보상을 해드렸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며 좋게 마무리했고, 전 남자친구처럼 지금이라도 좋으니 저의 오빠의 뺑소니범도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급히 연락이 오셨는데 기적처럼 그날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제 노래와 제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기적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목격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목격자가 아니라 저희 오빠를 친 범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직접 자수를 하고 너무 늦었지만 본인의 벌을 달게 받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은 마냥 두렵고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지만 자기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고 나니 본인이 도망쳤던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한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저희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제가 만든 노래를 듣고 오빠의 일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많아져 모든 일들이 유명해진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뺑소니범까지 나타나게 되어 몇십 년 동안 묵혀둔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게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만든 노래로 인해 만들어진 영향들이 전 남자친구의 가족과 뺑소니범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오빠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고맙다고 하면서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오빠지만 꼭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길 바라며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본인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질 줄 아는 어른으로 말입니다. 저희 가족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